요! 히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가 약간 조금 적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니면 잡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깜빡하고 에어컨 잡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맞네. 네, 제가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이 핸드폰 그 녹음 기능으로 바로 하는 바람에 조금, 듣는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조절하겠지만. 어느 정도 앉아주실 테니. 네. 저희는 마흔 형만 믿고 가야죠. 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네. 히어로즈 야구 리뷰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2승 2패 1우치로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오늘 이제 강제 2위로 마무리 졌죠. 그렇죠. 네. 두산이 지는 바람에 저희가 2위로 마무리 졌습니다. 뭐 좋은 징조예요. 그럼요. 좋은 징조고. 그냥 진 게 아니라 또 불펜 투수를 6명이나 갈아넣었다고 하는 거라서. 특히 우리가 2연승 다음 2연패 했는데 다행히도 두산이 연패를 해줘가지고 운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선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선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브리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부상으로 조기 강판. 네, 옆구리 쪽이라고. 0.2이닝 만에 강판을 당했는데 외복사근? 네, 옆구리 근육 근막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사실 브리검 선수는 올해 한 여름 직전까지는 부상으로 약간 조금 그렇죠. 위태위태했었는데 그래도 곧잘 던져가지고 잘 던지고 뭐 잘 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또 부상이 왔어요. 일단 엔트리에서 빠지고 남은 어쨌든 포스트 시즌을 제외한 전 시리즈까지는 아마 참석이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어쨌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풀로 시즌을 지금 치르는 상황은 아니니까 순서를 돌려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기사를 봐서는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등판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점검 투구 하겠죠. 가을 야구 직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가을 야구에 큰 영향 없겠죠? 그래야 합니다. 1선발로 나올까요? 이 상태면은 요키시가 먼저 나오죠. 요키시가 먼저 나오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또 뭐 성적 자체가 그렇게 또 서로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1선발이라도 상관없죠. 비등비등하니까. 선발은 대체적으로 또 잘 던졌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는 뭐 브리검 부상 말고는 큰 문제 없었죠. 요키시도 잘 던졌고 특히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이겼고. 그럼요. 그다음 최원태, 이승호도 잘 던졌고. 잘 던져줬어요. 이승호가 살짝 위트위트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6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어쨌든 퀄리티는 하더라고요. 최원태는 뭐 투구로만 봐서는 돌아온 것 같고 예전 좋았던 모습으로. 선발은 사실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요키시, 김광현과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분명히 부침은 있었어요, 경기 초반에.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기를 꾸역꾸역 막아낸 후부터 안정감을 바로 되찾아서 생각보다 가을 야구 때 우리가 조금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선발들이 조금 그러니까 흔들릴만 할 때 안 흔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그냥 반타작만 했던 건 약간 선발의 힘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불펜하고도 진짜 콜라보가 잘 맞았어요. 특히 브리검 목요일 날은. 그렇죠. 불펜데이가 뭐 의도치 않게 나타난 강제 불펜데이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올 시즌 불펜데이 전부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성공했죠. 네, 웬만하면 다 성공했죠. 네, 잘 막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원태. 어찌되고 시즌 막판에 다시 조금 초에 좋았던 모습으로 좀 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가을 야구 대비해서. 그냥 관리를 결국에 해준 게 득이 된 건지 거의 잘 되면 관리한 게 득이고 아직 몰라. 잘 못하면 관리한 게 득이야. 아직 몰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던질 수 있는 어떤 체력의 어떤 끝이 있나 보죠. 근데 그게 중간에 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배터리 같은 거지. 중간에 껐다 키니까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을 야구 때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그렇죠. 더할 나위 없죠. 네,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긴 하는데 본인이 그 투구수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한 100개 이내에서 웬만하면 교체해주잖아요. 근데, 본인도 얘기를 하는 근데 뭐 100개 이전에 한 6이닝 이상 뭐 이렇게 던져주니까. 특히 보면은 브리검 선수가 어쨌든 약간의 부상으로 지금 빠지면서 오히려 이승호 선수한테 10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죠. 1승 남았죠. 네. 아니요. 아니 1승이니까 2승은 남았구나. 충분히 두 번 정도는 더 던질 기회가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10승 투수 4명이면 가을 야구 해볼 만하죠. 그렇죠. 이승호가 10승을
한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경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선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불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불펜데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가을 야구 때도 불펜데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발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벌 때 야구하고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네.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승 쪽 빼고는 아예 이렇게 좀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불펜들이 갭 차이 거의 안 나잖아요. 특출을 나진 않지만 딱히 못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약간은 평균 한 70점대 후반에서 초반에 노는 볼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던져도 또 한 이닝 던져는 추월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엔 전부 다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펜데이라는 게 조금 잘해서 6이닝 2실점을 잘 막아줘가지고 그렇죠.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기 후반부. 네, 후반부 지금 마무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주원이 지금 7경기 연속으로 피안타를 맞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피로가 좀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난주에 3경기에 가장 많이 썼던 김상수 그리고 이제 오주원 선수 이 두 선수의 피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주원 같은 경우는 가을 야구가 다가오는데 시즌 마지막에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가을 야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상 이번 주에 있었던 오주영 선수는 이제 어쨌든 간에 3연투 오주영은 누군가요? 네, 맞네. 오주영과 오주원의 합성은 오주원 선수가 어쨌든 간에 3연투를 던져가는 과정에 그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닝 수와도 그랬지만 투구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올리면서 충분히 불안하다는 생각은 하고 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올렸으면 싶었죠. 네. 근데 투아웃 잘 잡아놓고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타자 내보내고 안타도 맞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불펜에서는 과연 안우진의 투입이 맞았는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많이 해봤어요. 안우진이 못 던졌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조상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조상우는 쉬어 있었던 상태니 지금 다들 사실 안우진이 복귀하고 나서 좋은 모습 안 보여주고 있잖아. 두 번이나 등판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건 하나잖아요. 그래도 가을 야구 때 하나 터지면 작년 보여줬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임경욱이 아직도 살아있죠. 그런 거죠. 네. 안우진 선수가 가을 야구 때 작년에 잘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모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뭐 현 상태에서는 사실 안우진 선수의 활용도는 뭐 굳이 막 빡빡할 때 쓸 필요는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우린 충분하고 그러면 뭐 사실 불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흘러갈 수 있게끔 중간에 써도 상관이 없는 투수라면 안우진 선수는 고정대 활용도만 쓸 수 있어도 일단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를 지켜봤을 때는 결국은 안 올렸었던 김성민이나 이영준이나 이런 투수들을 좀 올려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예상하지만 나중에 프리뷰 때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 브리검 뭐 등판 시간 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발로?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차라리 불펜 투수를 땡겨서 굳이 땜빵을 넣을 이유는 없고 원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원태가 그럼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선수가 없어요. 우리가 월요일날 야구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역시 있으니까 그래서 원태 뭐 이승훈은 더 안 되고 원태가 4일이에요. 4일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4일 등판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김성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현도 아니고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죠. 그냥 양현을 오픈으로 쓰겠죠. 뭐 양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김성민을 등성등성 불펜을 쉬고 있으니까. 선발이 이제 그런 거지. 첫 번째 등판 오픈하고 그런 거죠. 네. 자, 어찌됐건 뭐 불펜 하실 얘기 더 있어요? 불펜에 가면서 불안한 한현이 마치 하오리까. 뭐 매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앞서서 등판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안하니까. 토요일 경기에서 한현이 등번호 1번만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무서워갖고 그 선발 다음으로 대부분 나오고 5회 6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좀 감독이 부담감을 덜 해주려고 하는지 덜어주려고 하는지 어쨌든 뭐 그밖에 뭐 이영준 선수라든지 뭐 앞 얘기했던 김성민 선수도 뭐 나올 때마다 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준 선수도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없어서는 안 될 전력이고. 네. 자연스럽게 또 빠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홈런 1위, 2위의 동반 부진. 네. 박병호 선수하고 센즈가 지금 지난주에도 부진했지만 9월 동안 사실 계속 센즈 같은 경우는 9월 내내 부진했어요. 계속 부진이죠. 타율이 지금 2할 오픈이고 1할 오픈이죠. 예, 1할 네, 오픈. 1할 오픈이고 9월 내내 홈런 하나, 타점 3타점 요게 다예요. 예,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타수 3안타, 센즈는 16타수 1안타. 하나죠. 특히 이 득점 찬스에서 번번이 아웃되고 삼진 당하고 하는 게 좀 있어서 자, 이 두 선수가 좀 가을 야구에 사실 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에 부진 왜 그럴까요? 퀴즈 내는 거예요? 센즈 같은 경우는 많이 부진해요 지금. 많이 부진하죠. 특히 네. 이번 9월에 센즈는 이 선수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혈질로 심판한테 뭐 항의도 많이 하고 안 풀리니까 본인이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던데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센즈 선수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1루를 몇 번 봤어요. 네. 선발 1루를 와서 다 봤는데 얼마나 안 풀리면 1루로 이제 박아 넣어서 좀 수비 부담을 더 줄여줄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막상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지명타자로 센즈를 빼버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소건청 어디다 두게? 서건창 2루로 두고. 서건창을 1루로 두고 그치. 그럼 김혜성 어디다 두게? 그리고 풀어놓고 아, 이제 김하성 3루, 어디다 3루로 두고, 3루에 놓고. 놓고. 오케이. 그럼 되겠네. 근데 센즈 이번 경우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본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주말부터는 클린업에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정우 선수가 이번 네, 센즈가 조금,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팀 타율이 많이 부진해졌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팀 타율 1위거든요. 1위인데, 네. 1위인데 지난주에는 2할 4푼 8리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크보 전체가 지금 타율이 타고 투자니까. 그러니까 타구 투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번 주 경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사실 그러게요. 없었어요. 네, 많이 나요, 한 7점. 우리 기본적으로 막 10점 막 이렇게 냈다가 지난주는 정말 다 박빙이었어요. 네 완전 경기가 다. 그렇네. 빠따도 지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죠. 일요일날 두산하고 SK전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중심 타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잔루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고 경기 내내 모든 이번 시리즈 내내 계속 그랬죠. 일주일 내내 5경기가. 근데 중심 타선 앞에 잔루가 많았었다라는 거는 걱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타선이 일을 안 하긴 했죠. 네. 자, 뭐 타율을 조금 가을 야구 또 항상 뭐든 또 얘기해야 되지만 가을 야구 대비해서 타격을 조금 밸런스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경기가 빼곡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는 3경기 있으니까. 피로도를 분명히 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상. 뭐 임병욱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임병욱 선수는 그래도 조금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조금 살아나는 좀 분위기는 있어요. 네, 살아는 났는데 여전히 아직 뭐 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에는 아직 너무 못 미치지만 엎드렸던 애가 기어. 자, 그치. 여기 있던 애가 요만큼 올라온 거야. 근데 하지만 어쨌든 올라온 풀어는 거니까. 서야 합니다. 네. 아니, 뭐 살아나면 좋고. 삼진 1위 됐나요? 공도 1위였던 1위였는데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갔죠. 임명호 선수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정우 선수. 약간 잘 나가다가 마지막 2경기 삐끗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페르난데스가 안타가 그러니까 안타 왕은 이정우가 될 것 같아. 203안타는 쳐야 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페이스라면 페르난데스 200안타 못 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이정우가 200안타 치냐 안 치냐 이 그러니까 문제. 지금 보면은 페르난데스가 이번 주에 2안타인가밖에 못 쳤어요. 체력적으로 붙이는 것 같고 또 두산이 약간 또 요즘에 좀 분위기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보크 끝내기 패 이후로 오늘도 졌죠. 그러니까 추석 투구 없이 당일부터 제가 전날부터 제가 이제 서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직관 자체를 못했었는데 그냥 그 장현석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핑크가 야구장에서 되게 열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몰라. 이제 받아들여. 계속 나올 진짜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그 3피트 라인은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한다니까 이 정도면. 작년에 고종욱한테도 그랬잖아. 걔는 딴 팀을 갔으니까 직업을 바꿔 이식을 했잖아. 치킨. 내년에 2차 드래프트가 있으니까 올 시즌 끝나고. 대한민국은 닭집이야 영수. 장현석 선수 3피트가 좀 아쉬웠죠 사실. 많이 아쉬웠죠. 추가점이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점수를 내긴 냈죠. 내긴 냈는데 했는데 장현석이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1루로 다시 그러니까 비루를 했어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 팀의 마이너스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0이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야. 마이너스는 치지 말아야지. 까작까작 또 타점은 내니까.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임명욱보단 낫다 지금 현재. 나한텐 도끼는 개끼냐. 아니야 그래도 장동건이 좀 나. 일단 그냥 야구장에 없었는데도 상상이 됐어. 얘가 막 욕하고 있을 때. 주저앉았는데 와 이러면서. 타자 얘기도 여기까지 했고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타자 얘기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쯤 되면은 전력 분석은 사실 상대팀에 대한 투수들의 전력 분석은 완전 끝났어야죠. 됐을 만한 네. 현재 한 시즌이 끝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투수가 나왔을 때 어떤 타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격 코치든 뭐 감독이든 물론 분석관이든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수 자체도 오늘 누가 투수로 나오니까 어떤 타격 그치. 또 어떤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기에 어떤 투수가 나와도 똑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많죠. 아니 그런 선수가 사실은 3명 빼고는 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는. 네, 3명 빼고 특히 제일 심한 거 박동원이고요. 아 걔는. 네. 박동원 너무 스윙이 한결같아서 얘를 공략 못하는 투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누구한테 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타격 코치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력 분석원에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감독님이 조금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올해 목표 우승이라면서요. 진짜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4년 이후에. 그 14년 긴 암기를 거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디테일한 야구, 네. 예, 그런 야구 또 과학적 야구를 조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수 얘기가 끝나고 심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네. 주에는 사실상 비디오 판독으로 명확하게 타구가 잔디에 맞고 글러브로 들어간 공을 어쨌든 플라이 아웃으로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심판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됐었는가? 일단 뭐 우리 경기는 그랬지만 또 여러 경기에서 지금 심판 너무 오심이 네. 좀 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작죠. 특히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 관해서는 뭐 저도 사실 다는 못 챙겨보잖아요. 네, 우리 팀 그렇죠. 경기 말고는. 네. 근데 뭐 댓글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거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보거든요. 보면 뭐 어김없이 뭐 네. 아니,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웨인 선수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 야구라며 프로잖아요. 프로 선진 야구 얘기하는데 우리는 심판들이 그 상황 자체를 마이너스로 점점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전광판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오심이 우리 오심 왜 횟수. 그냥 승패 이런 거 뜨잖아요. 오심 횟수도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심판마다 오심의 횟수를 하나씩 다 갖다가 박아놓으면 과연 걔네들이 지나가 부끄러워서 심판을 그런 식으로 그렇지. 보겠는가.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고. 왜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올해 초 이게 시작인데 3피트 네. 부터 이제 시작됐죠. 작년까지는 무슨 스트라이크 존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다가 올해는 이제 뭐 좀 더 관중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야구, 좀 더 정확한 야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도입될 룰들이 생소한 룰들이 오히려 더 매년 트렌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재작년에는 혼충돌 방지법이 메인 있었죠. 이슈였고 작년엔 좋은 스트라이크 존의 문제였고 올해는 이제 3피트 라인으로 가는데 아니 그럼 지들이 정한 룰이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든가 그걸로 인해서도 계속 오심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선수들도 그 스윙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치 이미 홈플레이트 지나간 거 무조건 네. 스윙 안 했다고 하는데 심판에 관한 얘기, 자질에 관한 문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매년 거면 차라리 사람이 심판을 볼 필요가 없어 니들 빠지고 그냥 AI로 심판을 봐 리뷰 끝날 때가 됐네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베스트 워스트 네.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베스트는 김하성 선수한테 네, 줬습니다. 네. 일단 뭐 100타점 100득점을 달성을 했고 맞아요. 30도루도 달성을 네.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토요일 경기였나?
혼자서 막 신바람 막 발로 뛰고 주로 해가지고 정리된 맞아요. 적이 있어요. 본인이 나오고 나서 주루타를 못 쳤는데도 도루 해가지고 3루 뛰고 막 진루타를 뭐 예. 안마다는 일단은 신바람 야구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한 재밌는 야구를 했고 확실히 김하성다운 플레이를 했다.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또 잘 쳐줬고 4안타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김하성한테 베스트를 줬고 워스트는 센즈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9월 타율이 뭐 1할 오픈밖에 안 되고 네. 이제 극심한 부진. 제가 센즈가 올 시리즈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긴 부진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네. 저 작년부터 네, 작년에 그렇게 오래 안 갔거든요. 그쵸? 일주일 못하면 또 그 다음 주 잘하고 했는데 바로 날라다녔지. 네, 지금은 계속 꽤 오랫동안 못하는 것 같았고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워스트 센즈를 줬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저는 베스트는 뭐 저번 주에 이어서 김혜성 선수 드립니다. 일단 잘했어요. 공격적으로도 뭐 상당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줬고 특히나 수비에 있어서는 뭐 서건창도 가라, 아 멋있는 거 김홍빈도 하나. 가라, 가지. 민주수도 가라. 그렇지. 내가 히어로즈의 이루수다. 이루수다. 그렇지. 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정말 이루수 수비로서는 진짜 끝장나는구나. 이게 진짜 음. 맨날 매 경기 끝나고 하루 10분 더 훈련하는 게 뭔가 있긴 있나 봐. 타율도 이제 2할 8푼 그러니까 수비 연습은 하면 는다니까. 그러니까. 타율도 2할 9푼 거의 가까이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정말로 국대를 노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물론이죠. 됐다. 요 상태면은 해볼만 하죠. 도전해볼만 네, 하죠. 승선할 만합니다. 특히나 수비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국대 감독으로서도 안 뽑을 이유가 없다. 생각이 예전에 들고. 고용민이 수비로 뽑혔는데요.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 내렸고요. 네. 뭐 센즈가 제가 워스트인 거는 네. 너무 똑같은 얘기인데 공격적이면 뭐 그런 거 떠나서 수비력으로도 빠질 공이 아닌데도 빠뜨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수치를 떠나서 일단은 타격에 서서 타격을 하는 폼을 봐도 성의가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떴으면 연봉을 뱉어라. 형도 마음이 정말- 큰 걸로. 정말 일본에 가고 싶으면 지금 남은 연봉 뱉어. 너 때문에 우리 가려고 망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너도 트로피 하나 들고 가야 뭐 보너스랑 뭐 계약해서 마음 들고 알겠는데 그따위로 할 거면 연봉은 뱉어. 근데 일단은 네가 트로피를 안 들고 가면 걔네가 널 받을지도 몰라. 사실 이따위로 해가지고 일본 가면 너 망해. 우리 많이 봤어. 무슨 야구로 이따위로 해. 우리 핑크. 그러니까 좀 겹치는 면이 역시나 있어요. 저도 이번 주 베스트는 역시나 김혜성이었고, 사실 김혜성의 수비가 이렇게나 회자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이라 그래. 그치. 네, 우리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흘릴 수도 있겠다라는 공들 흘린 거 전혀 없었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줘서 일단 너무나 정말 기대를 LG 했을 팬들이 하나가 저걸 왜 잡어? 뭐 이런 반응. LG나 기아, 뭐 롯데 김혜성 같은 한 명 나타나면 어우. 바로 신인왕에 오른다고 난리 많이 나지. 부르셔요. 난리 나지. 기사도 한 지금 몇 배 나올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날 우리가 져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안- 김혜성 연락 잘했는데 지면 뭐 다 묻히잖아. 네, 베스트는 김혜성이고 네. 워스트는 워스트는 KBO 심판입니다. 많이 장- 빡쳤더라. 장영석의 3피트 라인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전혀 수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니들은 3피트 라인을 뛰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니네 주둥아리를 털고 얘기를 했어. 그거 나중에 다시 합의돼서 룰을 다시 고쳤잖아요. 근데 고친 다음에도 한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똑같은 판정이 있었어요. 송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판단 자체의 어떤 그 명시는 해놓고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걸린다라는. 네. 근데 그걸 명시가 지들이 있었어요. 지키지 않았었던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음. 더군다나 비디오 판독으로 명확하게 보였던 것들까지 지들 눈깔로 확인을 해놓고선도 확인을 오심을 했다는 것 자체들이 입장료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 건데, 야구라는 게 우리가 공짜로 보는 야구였으면 이럴 정도로 화도 안 내요. 돈 내고 가서 보고 승패가 그 플레이 하나 때문에, 그 오심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명백하게 심판을 잘못한 겁니다. 네.